근데 우리 특전사가 안 돼.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있기 때문에 싸제 장비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 지휘관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문가가 없단 말이에요. 아. 제가 특전사에서 거의 20여 년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하니까 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부사관이 네 주제에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 내가 여기에서 근무해서는 안 될 여기구나 해서 그래서 특전사는 여기까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 마지막 근무지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그럼 현재 특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전사는 현재 덩치에서 완전히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확대 증편된 한개 여단 사이즈로 완전히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덩치로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게 표현이 적절하냐면 45년 전 상황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무에 지금 부합된 조직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줄이고 확대 증편된 모습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말 그대로 장교 인사관리를 위한 특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임무에, 특수전 임무에 최적화된 그 조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특전사의 미래는 없다. 이것은 특전사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특전사 부사관들 해당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그런 관습 속에서, 이상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상사님이 저 특부 몇 기세요? 161기입니다. 아, 161기. 네.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안 보이네요. 예. 아,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지구 한 네. 2바퀴 반? 이 정도 되겠어요. 세 번째는 부사관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부사관 서열 기수 문화하고 현재의 모병 체계는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입대 서열, 임관 서열, 뭐 전입 순서, 이게 전투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전투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우리 DNA 속에 그것이 마치 전투력이라고 착각을 대단히 하고 있어요. 그게 DNA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모병 체계. 저는 미군들 시스템을 유심히 좀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거 미군 시스템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각각의 병과에서 경험을 한 사람, 그 경험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 특전사에 지원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특전사 사이즈를 완전히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특수전 교육을 느긋하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그 용어를 양성을 해서 그 인원들로 100% 채운 인원들로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갖춰줬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 특전사가 네 번째를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특전사 팀은 자기 부여된 목표 하나를 가지고 훈련하면 1년 12달 훈련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직이 재편돼서 축소된 특전사 팀에는 정보와 작전을 코디네이트,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씩 팀별로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팀에다가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코디네이터가 다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전사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야간 투시경이 어떻고 뭐 무전기가 어떻고, 우리는 파일럿 테스트라고 그래요. 양욱 연구위원님 들어보셨죠? 그 양욱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파일럿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특전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비들이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전사 인원들은 파일럿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최적화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특전사가 안 돼.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있기 때문에 싸제 장비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 지휘관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또 지원해주고 코디네이팅 해줄 수 있는 군수 분야 파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수 정보, 작전, 군수 인사는 필요 없어요. 인사는 절대 그런 데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개 파트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특전팀이 딱 최적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지금 프로파일러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도입한 것처럼 그렇죠. 특전사 시스템 안에도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자체에서 끝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문가가 없단 말이에요. 아. 제가 특전사에서 거의 20여 년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하니까 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 그래서 특전사 나왔어요. 네가 부사관이 네 주제에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 내가 여기에서 근무해서는 안 될 여기구나 해서 그래서 특전사는 여기까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 마지막 근무지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네, 특전 교육단 했어요.
교육단.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했으면 제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특전사 나온 거예요. 와. 저는 제가 목표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거면 저는 반드시 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두고서라도 다 준비를 해요.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한 목적이 뭐였냐면 네.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걸프전 승리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장교와 우수한 부사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려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걸프전을 못 갔으니까. 와. 미군을 만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해서 제가 그래서 미군의 주무사 과정, 전투참모부사관 과정을 직접 가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프전에 들어갔던 그 장교, 부사관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라크도 제가 간 거예요. 왜? 이제 전쟁터를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를 간 거예요. OIF, Operation Iraqi Freedom이라고요. 근데 저는 2단계 안정화 작전 딱 그 초기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들어갔을 때 수많은 교전이 하루에 수십 건의 교전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모든 교전 상황이 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모든 교전 상황을 제가 다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투가 뭐냐, 왜 그랬냐. 제가 그때도 특전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전사의 전투력, 야간 투시경, 야간 작전, 수많은 어떤 전술적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다 따져보고 특전사하고 대입을 해보고 하니 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걸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전사에 목소리를 내주려고 하는데 부사관이 네가 왜 이런 소리를 해?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간 거예요. 제가 그 훈련소를 또 갔더니 육군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병교육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병교육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 신병교육의 출발은 어디야? 이렇게 봤더니 미 해병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 해병대를 또 아름아름 확인하고 다시 또 그쪽을 공부를 해서 미 해병대 신병교육대 그 훈련 교관 과정을 간 거예요. 이야. 거기 걔들 그 신병교육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신병교육 규정도 있고요. 그 시험 평가 제가 유일하게 100점 만점 받았어요. 우리 이야. 해군들 난리 났었어요. 그런 선례가 없었던 거예요. 이야. 제 채널 영상에 보시면 이제 책꽂이 뒤에 머리맡에 조그만 교관 동상 요만한 거 2개가 있을 거예요. 그 교관이 저한테 존경합니다 하고 준 거예요. 왜냐면 100점 만점 받은 네. 사람이 미군들도 100점 만점 못 받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제가 목표한 거는 끝까지 제가 끝을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군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특전사의 미래의 모습은 이렇게 가야 특수전 부대라고 하는 것이지 고공 스쿠바 나왔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전사 팀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100개의 팀에 각 팀의 인원들은 % 동등한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가 돼야 그게 특수전 부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게 무슨 특전사의 유격여단이지. 데려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인원들을 뽑는 게 그렇죠. 우선이다. 그렇죠. 그리고서 특수전 팀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팀이 네.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역량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직무 보수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 세팅되어 있는 이런 체계는 빨리 하루아침에 다 걷어치우고 제대로 된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 가능할까요? 예? 예? 현실 가능할까요? 그게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통령이면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 국가와 국민 또 군인을 위한 오늘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좀 비뚤어지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비난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전역을 한 이유를 올해 6월 달에 그 캡틴 김상호 채널에 가서 이제 처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꼭 풀 깎고, 뭐 연장질하고 병사들 과자 심부름 하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전역을 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병사들이, 내 부대원들이 과자 먹고 싶다는데 과자 사다 줄 수 있잖아요. 과자 사다 줬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 왜 그걸 문제 삼느냐면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투자를 해서 육군 원사를 이 정도 역량을 키워서 그 자리에 있게 했다면 과연 과자 심부름 시키는 수준의 임무를 주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군을 만든 그 군대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저는 과자 심부름 당연히 할 수 있죠. 풀 깎을 수 있죠. 그런데 총잡이한테 예초기를 쥐어주게 한 그 시스템을 묻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군이 수십여 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캡틴 김상호 채널에 출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한낱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래 군대와 군인은 전투 준비 중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임무 있잖아요. 그 임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군인의 가치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군 생활을 창급 부대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군복 못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박 2일 외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록 이제 하사였지만 그때는 다 영내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많이 나가봐야 한 5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휴가는 딱 한 번 15일. 전투복 못 입고 나갔어요. 전부 다 사고 입었어요. 왜 그런 그 역사의 잘못을 왜 창급부대 군인들이 감당했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 우리 군에 계신 리더들한테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걸 창급부대 군인들이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다시 45년이 됐습니다. 근데 또 창급부대 군인들이 왜 그걸 또 부끄러워해야 되고 창피해야 되고 자신이 소속된 부대를 왜 숨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빨리 상처를 빨리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왼쪽 오른쪽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냐면 왼쪽을 가든 오른쪽을 가든 어떤 이유가든 군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왼쪽 오른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를 흔들고서는 군대가 흔들려서는 왼쪽 오른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전부 다 공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특히 창급부대 군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언제부턴가 군인들이 눈물 질질 짜는 모습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함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고 그 속내를 겉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이 그 울먹울먹 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작아 보여요, 지휘관이. 해정의 부대인 707에서 저렇게 부대가 움직였었나? 보안 조심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전부 보안 다 그냥 꺼내놓고 까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채널 나왔다 하는 문제도 있고요. 1급 보안시설 다 까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무를 까놓고 얘기를 하질 않나, 실명을 까지를 않나. 그다음 편제도 깠지, 장비를 또 꺼내놨지, 위치 꺼내놨지, 전술까지 꺼내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현역 장성들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지휘관들한테. 예.